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게차 필기시험 5회 전기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시간에 하는 문제는 대부분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 이미 아시는 분들은 지루할 거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한 번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인내를 가지시고 한번 들어봐 주시면 끝날 때쯤에는 다 아마 풀리리라고 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전류의 세 가지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우선 답부터 찍어버리면 에, 전류의 세 가지 작용은 발열작용, 자기작용, 화학작용입니다. 그래서 전기작용이라는 것은 들어가지 않는데요. 우선 이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걸 가지고 열을 발생시키죠. 또 하나는 자기를 발생시키기도 하고요. 또 화학작용이라는 건 뭐냐면은 배터리에 충전하는 경우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답은 전기작용이고요. 자, 전류의 세 가지 작용입니다. 첫째가 발열작용, 두 번째가 자기작용, 세 번째가 화학작용인데요. 발열작용은 쉽게 말하면 전구, 그렇죠? 밝게 빛을 내죠. 열을 내고, 또 전열기, 뭐 헤어드라이나 이런 거 전부 다 열을 발생시키죠. 전기난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자기작용은 회전하는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해요. 발전기라든가 전동기, 솔레노이드 등. 그다음에 화학작용은 축전지에 그 전기를 축전할 때 화학작용에 의해서 축전을 하게 되죠. 세 가지 작용, 발열작용, 자기작용, 화학작용은 전류의 3대 작용이다. 그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전압이 12V, 저항이 3ohm일 때, 이건 ohm입니다. ohm일 때 전류는 얼마이냐 그랬어요. 이제 계산 문제니까 이 공식만 확실히 알아두시면 이 문제는 거의 다 풉니다. 몇 문제씩은 나올 텐데요. 자, I는 한번 적어볼게요. I는 R분의 V인데 이 I를 뭐라고 하냐면 전류라고 해요. 그래서 전기가 통하려면 전기선에 이 흐르는 게 있죠. 이걸 전류라고 해요. 근데 이 전류는 단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암페아 그래요. 이것을 A라고 읽지 않고 암페아라고 읽어요. 그래서 전유가 얼마나 통했냐 하는 것을 몇 암페아가 흘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R은 뭐냐면은 저항이에요. 전기가 전선을 타고 흐를 때 100%다 흐르지는 못하고 저항하는 값이 있어요.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만큼 저항이 강하다 이런 말이에요. 전기가 그만큼 잘 통한다라는 말은 저항이 그만큼 적다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은 같은 경우가 가장 잘 통하는 경우인데 저항값이 적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구리가 잘 통하고 뭐 이런 식으로. 철은요 저항값이 좀 더 크죠. 그래서 좀 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이 저항값을 우리가 표시를 할 때는 이렇게 뒤집는 모양. 이걸 오음이라고 그래요. 오음 여기 오음. 예. 그래서 저항값을 R로 기호를 표시하고 오음이라고 저항값을 읽는다. 즉 IRV라는 것은 다 뭐냐면은 이게 세계 공통 그 기호예요. 기호고 이 기호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그다음에 이 볼트는 전압이라고 그래요. 전압. 이 R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음은 저항. 저항. 이 전압이란 건 뭐냐면 이 전류를 밀어주는 힘이에요. 왜냐하면 지가 힘이 있어 가는 게 아니에요. 밀어주는 힘에 의해서 이 전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는 V를 즉 전압을 R, 오hm 저항으로 나눈 값이다. 그래서 무조건 이 식은 그냥 달달 외우시는 거 지금 외우시면 되겠죠? R분의 V인데 R은 저항값 ohm이고 V는 전압이고 이 I는 전류인데 암페어라고 있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전류는 뭐냐? 아까 보셨듯이 전압을 전압을 뭘로 나눈 거라고요? 저항값으로 나눈 거. 예. 그래서 I는 R분의 V. 자, 그러면 전압이 12V예요. 요 V가 12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저항이 3ohm이에요. 3ohm이죠? 그러면 이것은 몇 암페어겠냐 이렇게 물었어요. 나누기잖아요. 그럼 몇이에요? 4암페어죠? 예. 그래서 이거 뭐 수학인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I는 R분의 V, 즉 전류는 이 전압을 오hm, 저항값으로 나눈 것이다. 그래서 I는 R분의 V, 지금 몇 번 이렇게 되새겨 놓으세요. I는 R분의 V. 넘어갑니다. 자, 12V의 자동차에다 300W의 전조등 두 개를 켠다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얼마이겠느냐 그랬어요. 12V 자동차에 300W 전등 두 개를 켠다면 300W 전등 두 개를 켜니까 뭐가 되겠어요? 30W 전등 두 개를 켜니까 60W가 되겠죠. 예.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 볼트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봐볼게요. 자, 이제 아까 하나는 했죠? I는 R분의 V. 근데 여기서 식 하나를 더 해야 돼. 이제 뭐 식 없어요. 요것만 해보시면 돼요. P는 IV예요. IV는 들으셨죠? I는 뭡니까? 전류. 값은 뭘로 표시한다? 암페어. V는 뭐? 전압. 이것은 값을 뭘로 표시한다? 그대로 V, 볼트로 표시해요. 그러면 P는 뭐냐 이거죠. P는 이거는 일한 값이에요. 일한 값. 어떤 사람들이 뭐 포텐셜이라고 뭐 이러는데 어떻든 일한 값을 P라고 해요. 이거는 뭘로 표시하면 와트로 표시돼요. 와트. 와트. 또 혹자는 이거 전력 뭐 이렇게도 표시하고 어떻든 이것은 실제로 일에 투입된 그 양이에요. 와트예요. 그래서 암페어는 전류의 값이고 V 전압의 값은 볼트라고 하고 이 P 이란 값은 와트라고 표시한다. 그러니까 좀 다른 말로 하면 P는 꼭 이건 기억해 두셔야 돼요. P는 IV인데 이 P를 W라고도 표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와트라고. 그러면 와트는 IV에 IV. 예, 이 공식 꼭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12V의 자동차에 30W의 전조등 두 개를 켠다면 그러면 P는 IV인데 여기서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전류가 얼마냐 그래서 I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내가 해볼게요. 6은 2 곱하기 3이에요. 그죠? 6은 2 곱하기 3인데 다른 말로 하면 양변을 2로 나눠줘 보세요. 양변을 2로 나눠주면 2분의 6이 되겠죠? 양변을 2로 나눠주면 2는 이제 약분하니까 없어지니까 여기는 3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2분의 6은 3이 돼요. 똑같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P는 IV다. P는 IV다. 그런데 I를 놓고 구해보려고 하면 이 V가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분자짜리로 가는 거예요. V분의 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P는 IV인데 I로 구하려고 하면은 양변을 V로 나눠줘 보세요. 양변을 V로 나눠주면 V분의 P, 그 다음에 여기 V는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I는 V분의 P가 되는 거예요. 양변에 없애버리면 V를 나눠주면 이건 없어지고 여기는 V분의 P가 되죠. 그래서 I는 V분의 P 이렇게 되는 거죠. 자, I는 V분의 P. 그러면 이제 원래 뭐예요? V가 얼마라고 했어요? 12V고 P 와트죠. 이거는 와트. 와트는 뭐예요? 30W짜리 두 개. 그럼 30 더하기 30. 그럼 얼마예요? 60을 12로 나눈 값 이것이죠? 그럼 5A. 자, 그래서 답은 5A.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식 둘 있죠. 첫째는 뭐예요? I는 R분의 V. 이 R은 저항값. 즉, 전압을 저항값으로 나누면 전류가 되더라 하는 식 하나 하고, 그 다음에 P, 즉, 와트는 IV. 예, 전류에다가 전압을 곱하니까 E란 값 와트가 나오더라. P는 IV, I는 R분의 V. 이 둘만 알면 이쪽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거저먹기가 돼요. 꼭 요것만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중 저항이 가장 큰 전구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 두 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I는 R분의 V다 그랬죠. 또 하나 식이 있었죠. P는 IV다 그랬어요. 이거는 조금 이제 식이 어떻게 전개하는 걸 좀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으면 푸시고 안 될 것 같으면 버리세요. 이런 문제는 이 두 식을 조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I는 R분의 V에서 R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그럼 R 값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R은 이 둘이 서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거는 계산을 이제 이 공부가 끝난 다음에 혼자 해보시면 알 거예요. R은 I분의 V예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풀이는 못 해드려요.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R은 I분의 V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R이 I분의 V가 되었죠? 그러면 여기서 I 값은 또 얼마인가를 보세요. I 값을 보면 얼마예요? I 값이 여기서는 똑같이 되겠죠? I는 뭐예요? V분의 P가 되죠? I는. 그러면 R 값은 얼마가 돼요? V분의 P분의 V예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P분의 V 제곱이 돼요. 이것은 뭐 이제 그 좀 학교를 나온 지가 오래되신 분들은 가물가물할 거고, 예, 조금 젊으신 분들은 그냥 아실 거예요. 그러면 R은 P분의 V 제곱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항값은 이것에 비례하고 요 분자죠. 분자에 비례하고 요 분모에 반비례한다 이런 말이에요. 예, 이걸 다 제가 설명을 못 드려요. 다만 이 값은 분자 값에는 비례하고 이 분모식이 그래요. 이 분자에는 비례하고 이 분모에는 반비례한다. 이걸 먼저 알아두시고 그러면 저항이 가장 큰 전구는 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다 12V는 일정하잖아요. 12V는. 그러면 12V는 일정하기 때문에 이 V값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이는 어떤 변수의 차이냐면 이 P값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P가 뭐예요? 와트 값이잖아요. 자, 그럼 와트 값하고 반비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항의 가장 큰 전구는 그러면 와트 값은 가장 적은 걸 찾아야 돼요. 반비례하니까. 그래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 요거는 반비례하더라. 음, 즉 R 저항과 와트는 반비례한다. 무슨 말이에요? 저항 옴 R과 뭐예요? 와트 P값. 이 와트는 반비례하더라. 즉 와트수가 높을수록 뭐하더라? 저항은 적더라. 와트수가 적을수록 저항이 크더라. 그래서 반비례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항이 가장 큰 전구는 그러면 와트는 가장 적은 걸 찾으면 돼요. 이런 거 다 생략해 버리고라도 가장 적은 거 이렇게 찾아버리면 돼요. 아니면 이 식을 이렇게 풀 수 있는 분은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저항이 300옴이고 0.5A의 전류를 필요로 하는 전구를 켜려면 얼마의 전압이 필요한가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똑같이 식으로 전개를 하는데요. 자, I는 R분의 V를 넣고 여기서는 뭘 물었어요? 전압을 물었어요. 그럼 이것을 V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양변에 R을 곱해요. 그러면 V는 R 여기도 R을 곱해주고 여기도 R을 곱해줘요. 그러면 V는 IR이 돼요. 이거는 약분해서 없어지니까. 그래서 V는 IR이라는 공식이 나왔어요. 그러면 I는 암페어죠. 0.5암페어고 죄송합니다. 0.5암페어고 그 다음에 뭐예요? I는 0.5고 R은 300옴이죠. 그러면 V는 뭐예요? 0.5 곱하기 300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암페어로 나오는 거예요. V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예요? 0.5 곱하기 300옴이면 150암페어죠. 예. 그래서 답은 150암페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는 이꼬르 R분의 V라는 것에서 V는 이꼬르 양변에 R을 곱하니까 R로 되고 여기는 R 해서 없어져서 V는 IR이 되더라. 그러면은 전압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I는 뭐예요? 전류의 양이니까 암페어 0.5. 0.5 곱하기 R, 즉 옴. 옴이 300이죠? 300. 그러니까 150 암페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같은 식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꼰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전선의 단면적과 전기의 저항 관계에 대해서 맞는 설명은 자, 여기서도 또 하나의 이제 그 뭐 식 같은 건데 그냥 봐두시면 다 알 거예요.
설명을 들어볼게요. R은 로예요, 로. 예, 로에 다시 쓸게요. 여기서 써볼게요. 어, R은 로에 이 A는 암페어가 아니에요. 이게 에어리아, 이건 면적이 면적. 그 다음에 이 L은 길이에요, 길이. 이 R은 고유 저항이에요. 고유 저항.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R은, 이건 이제 옴이죠, 옴. 그러면 이 옴, 고유 저항은, 이 말이에요. 고유 저항은, 이 로, 이 저항은 고유 저항, 이 로는 뭐하고 같냐면은 이것이 은이냐, 구리냐, 예? 알루미늄이냐, 이런 것처럼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걸 뭐라고 보시냐면 전선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선줄 안에 은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대부분 구리가 들어있죠. 구리나 이런 거 이제 뭐 이렇게 있는데 은 같은 경우는 가장 이 저항값이 적은 것이에요. 본연의 고유 저항값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A 길이 즉 전선이 L 전선이 길면 길수록 이 오음은 뭐하고 비례해요? 이 분자와 비례하죠. 분자와 즉 전선의 길이와 저항값은 비례하고 이 말이에요. 비례하고 그 다음에 이 A는 에어리어 면적이 이게 면적. 그러니까 무슨 면적? 그 뭐예요? 전선줄 안에 있는 그 굴이라든가 이것에 이게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뭐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이렇게 생겼으면 이것은 뭐예요? 파이 r 제곱이잖아요. 예?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이 면적이 크면 클수록 뭐 한다? 반비례하니까 오음은 저항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통하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구리선 큰 걸 쓰면 돼요. 그런 것들은 다 이제 구리선 큰 걸 쓰잖아요. 구리값이 비싸서 그렇지. 그래서 이 식은 무슨 식이냐면 이 저항값은 본연의 로값, 은이냐 구리냐 이것과 정비례하고 그 다음에 분수가 나타내는 것은 꼭 분자는 정비례하고 분모는 반비례하는 거예요. 분모는. 그래서 길이에는 정비례하고 그렇죠.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예요? 저항값도 올라가죠. 그만큼 많이 부딪히니까. 응?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면적이 즉 이 구리선의 이 크기가 굵을수록 면적이 클수록 저항값은 적어지는 거예요. 이게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아요. 옴은 이걸 R이라고도 옴이라고 하죠. 로 값에다가 그 본연의 값에 정비례하고 길이의 정비례하고 단면에 반비례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전선의 단면적과 이걸 굵기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전기의 저항과 관계된 전기의 저항과 관계된 맞는 것은 어떤다고요? 전선이 굵을수록 저항은 적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고속도로 2차선하고요. 예? 고속도로 8차선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게 그 저항이 적겠는가? 고속도로 2차선은 막 붙어 있는데 여기는 널찍 해가지고 부딪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저항값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전선의 굵기가 단면적이 크면 저항값이 적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단면적이 클수록 저항값은 적다 그러니까 이건 반비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저항은 고유 저항과 비례하고, 그렇죠? 이 로와 이 고유 저항과 비례하고, 길이에 반비례하며, 이 길이가 길수록, 반비례가 비례하죠, 길이에. 길이가 길수록 저항값은 커지고, 전선의 단면에 굵기가 굵을수록 뭐라? 저항값은 적어진다. 반비례한다. 즉, 전선의 단면이 크면 클수록 저항은 작아진다. 그래서 전선의 단면적과 전기의 저항은 반비례하더라. 전기의 전선의 단면적이 클수록, 전선의 굵기가 클수록 전기의 저항은 적더라. 반비례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1kW의 발전기가 24V의 축전지를 25V로 충전할 경우 최대로 충전할 수 있는 전류는 그랬어요. 자, 1kW라고 하면은 이건 1000W예요. 와트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1000W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4V의 축전지를
25V로 충전한다 할 때 24V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충전하는 25V를 가지고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식에서는 어떤 식이 들어가냐면 P는 이꼬로 IV라는 식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구하라는 게 전류였어요. 그럼 I 값으로 이걸 구하면 I는 V분의 P죠. 양변을 V로 나누면 이거 없어지고 여기는 V가 밑으로 들어가니까 I는 V분의 P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I는 V분의 P예요. 그러면 됐어요, 이제. 그러면 이게 이 P가 뭐라고 했어요? 와트란 말이게. 예? 이란 양. V는 그대로 볼트예요. 그러면 I는 얼마예요? 여기서는 이 킬로와트가 1킬로와트니까 1000와트예요. 그래서 이것을 1000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볼트는 24볼트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1000 나누기 24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면 그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전산으로 그 계산기 두드리는 게 1000을 24로 나눠보세요. 24인가요? 아 25죠. 아 죄송합니다. 25로 나눠보세요. 24로 나누면 안 돼요. 25로 나눠야 돼요. 이걸로 충전하니까. 그러면 얼마가 돼요? 예, 40 암페어가 나와요. 그래서 아까 했던 그 식 P는 I는 R분의 V 이 식 가지고 거의 다 푸는 거예요. P는 IV 그래서 구하라는 것이 I를 구하라 그랬다면 I는 V분의 P 그래서 두 값을 다 각각 대응해주면 값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7번입니다. 12V 축전기에 6W의 전구 한 개를 연결하면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6W 전구 한 개를 연결하면 그럼 여기서는 어떤 식이 될까요? 그렇죠? P는 IV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하면 될 거예요. 자, P가 와트죠? IV 그러면 I는 V분의 P 똑같아요. 계속 그 문제죠. 자, P는 IV고 여기서 흐르는 전류는 그러고 물었어요. 전류가 I죠? 그럼 I는 V분의 P예요. 자, V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12V라고 그랬어요. P는 6W 전구에 두 개가 아니죠. 한 개만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6이 되겠죠. 그러면 얼마예요? 0.5A가 돼요. 그래서 0.5A가 답인 거죠. 넘어갑니다. 자, 8번입니다. 24V의 축전지에 4옴, 8옴의 저항을 직렬로 연결할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이냐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어떤 식이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I는 R분의 V 이 식 놓고 아마 계산하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네, I는 R분의 V. 자, I는 R분의 V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전류는 얼마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전류 I죠. 그럼 이대로 그냥 대입하면 되겠죠. 그런데 볼트는 24라고 나왔어요. 근데 그래서 4옴, 5옴, 5, 8옴은 어떻게 계산하시겠어요? 더하면 돼요. 4 플러스 8. 예. 총 저항값을 구하면 되니까. 그러면 12분의 24예요. 그러면 얼마예요? 2A. 그죠? 2A. 답이 2A. 됐죠? 자, 장비에 사용되는 12V 축전지를 전압계를 사용하여 측정하려고 할 때 몇 볼트 이하이면 완전 방전되었다고 하느냐 그랬어요. 자, 이 12V 축전지, 이제 대부분 지게차 같은 경우죠. 12V 축전지에는 2V 셀판이 몇 개가 있냐면 6개가 있어요. 6개가 이렇게 예? 6개가 있어요. 이거 하나에 2V짜리예요. 예. 2V짜리가 6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12V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V짜리 한 개가 정전 방지압이라고 해서 그 완전히 방전됐다라고 보는 수치를 얼마라고 보냐면은 1.75V가 되면 완전 방전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1.75V.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자주 시험에 나오니까. 1.75V가 방전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6개 셀이니까 6을 곱해줘요. 그럼 얼마가 될까요? 뭐 그건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될 거예요. 자, 2V 셀당 하나가 2V라고 그랬죠? 이 셀 하나가. 그래서 6개가 들어있을 때 12V인데 이게 1.75V까지 내려가면 방전 종지압이에요. 이제 더 이상은 이게 작동 안 하는 배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6 곱하기 1.75 그러면 10.5가 나와요. 10.5가. 이걸 완전 방지 상태로 보는 거예요. 이게 10.5죠. 이렇게 1.75V가 2V짜리의 그 셀이 1.75V가 되면 방전 종지압이다. 그래서 이것이 6개가 들어있다. 정상이라면 2V짜리 곱하기 6개니까 12V가 되는 거예요. 정상으로 충전되면. 이상 충전되면 과충전되는 거고.
근데 이게 1.75까지 내려가면 6개니까 얼마다? 10.5라. 이 이하로 내려가면 못 쓰는 거죠, 배터리. 여기가 정지압이니까. 이하로 내려가면 작동 안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10번입니다. 10시간 동안 2.5V로 계속 사용했더니 1.75V가 되었다. 이 축성기 용량은 얼마? 1.75V가 됐던 방전 정지압이에요. 더 이상 안 내려가요. 얼마가 됐든. 그러면 1.75V가 되기까지 이게 흘렀으니까 이걸 그대로 곱해주면 돼요. 예, 근데 이거는 뭐 또 다른 식일지는 모르겠는데, 글쎄 20까지 꼭 들어가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음, 이게 Q를 구하는 식인데요. 예, Q는 네. 우선 I로부터 시작할게요. I 전류는 Q, 이 양이에요, 양. 용량. 용량을 이 T로 나눈 거예요, T. 이 T는 시간 초란 말이에요, 이게 초. 그런데 이걸 이제 시간으로 하면 아우어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몇 암페어 아우어 이렇게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10시간 동안 2.5로 계속 했더니 1.75가 됐다. 이게 방전 정지압이 된 겁니다. 그러면 10시간 동안 이래서 시간당 2.5 암페어로 흐르는 것은 그대로 다 들어간 거예요. 이 축전지가. 예. 그랬더니 방전 정지압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용량은 얼마겠는가? 10시간 곱하기 2.5 암페어예요. 그죠? 예. 이만큼은 썼잖아요. 그리고 방전 정지압이 된 거예요.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럼 이 용량은 이거예요. 10 곱하기 2.5. 그래서 25AH, 암페어 H.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게 방전 정지압. 요거는 어떻든 다 흘렀구나. 요만큼은 들어갔다가 이게 다 흘러나왔구나. 그럼 10시간 곱하기 2.5. 25AH구나. 이렇게 계산하고 끝내버리시면 돼요. 네. 이 계산 문제는 한번 알아두시면 다 100점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복습해 보시고요. 꼭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